자, 오늘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 관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논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할 것은 최대 최소는 x값인가 y값인가. 자, 최대 최소는 함수의 높낮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x값이 아니고 y값이다. 요거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함수가 2차 함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함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높은 값, 낮은 값이라는 것은 이제 y값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모양은 뻔하죠. 자, 우리가 요 2차 함수의 모양에서 이제 첫 번째 제한 구간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구간이 없을 때를 먼저 해볼게요. 자, 구간이 없을 때란 말은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낮은 값은 있죠. 지금 가장 낮은 값은 있지만 가장 높은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낮은 값일 때가 y 값이 가장 작을 때니까 이때가 지금 최소가 되겠죠. 위로 볼록이면 가장 높은 값, 요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가 있고 최대는 없죠. 자, 이렇게 되고요.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는 있지만 최소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논하는 것은 어차피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때 이렇게 하고 끝에 이 y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한 구간이 없을 때는 이 y좌표가 최소 또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굉장히 명확하죠. 근데 어차피 최대 최소를 논하는 그 기준은 바로 대칭축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의 기준이 되는 점들, 이 많은 값 중에 최대 최소를 기준으로 하는 점은 이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죠. 그래서 대칭축은 최대 최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구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구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구간이 있을 때 자, 구간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x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x의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 x의 구간마저도 기준은 대칭축이 될 겁니다. 자, 대칭축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써줄게요. 자, 대칭축의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자, 근데 구간이 생길 텐데 이 구간이 대칭축의 왼쪽에서 이렇게 설정이 될 수도 있겠죠. x축, 대칭축의 왼쪽에서 이렇게 구간이 PQ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떨 땐가? 대칭축보다 구간이 왼쪽에 있을 때예요. 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 최소는 달라지지 않죠. 자, 이때 우리가 최대 최소를 논할 구간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가 FP가 되고요. 최소는 FQ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이 기준이죠. 자, 아래로 볼록의 대칭축에서 이 대칭축의 오른쪽에서 구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구간을 끼고 오른쪽에서 x의 구간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때는 구간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p가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대칭축이 되겠죠. 자, 이때 최대는 FQ가 되고요. 최소는 FP가 되겠습니다. 자,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최대 최소의 위치는 다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제 구간이 있을 때 중에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건 바로 대칭축 사이에, 대칭축이 구간 사이에 끼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말은 대칭축을 사이에 끼일 때 P와 Q가 이렇게 대칭축을 끼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대칭축은 P와 4 사이에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최소는 명확하죠. 최소는 대칭축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렇죠? 네, 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때 판단 기준. 물론 이 구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대칭축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거리. 요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죠? 그럼 이 거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이 오른쪽 구간. Q에서 빼기. 자, 요 대칭축을 간단히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Q에서 대칭축을 뺀 거리 있죠? Q에서 대칭축을 뺀 거리가 대칭축에서 P를 뺀 거리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달라지지 않지만 최대값은 뭐일 때죠? 멀수록, 대칭축에서 멀수록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왼쪽 구간이 오른쪽 구간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가 되겠죠. 자, 요때 최대값은 FP가 되겠네요. 자, 제한 구간을 나눠서 최대 치수를 구할 때는 항상 대칭축이 기준이 되고요. 대칭축에서 얼마나 멀지 않은지가 최대 치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모든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는 이 안에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치수,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최대 최소는 y 값이 기준이에요. 요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대 최소, 크다 작다는 y 값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은 최소가 있고 최대가 없고요. 위로 볼록은 최대가 있고 최소는 없는 그림이 되겠죠. 자, 이제 구간이 존재하는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구간이 존재할 때 최대 최소의 기준은 대칭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 꼭지점과 알파 베타의 끝값을 비교한다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림처럼 아까 했지만 첫 번째 그림처럼 알파 베타가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을 때 때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 알파 베타에서 최대 최소가 결정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위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에 따라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와 알파 베타의 위치를 비교해서 어떨 때 최대 최소가 되는지 그래프에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그래프를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P의 좌표가 알파, 베타에 만약에 포함된다면 좀 전에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대칭 축과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영역이죠. 대칭 축과 알파 값, 베타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대칭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파 또는 베타에서 최대 최소를 결정해 줍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죠. 자, 세 번째,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2차식이 치환되는 꼴이 됩니다. 치환되는 꼴.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0부터 2까지인데, 요거의 최대 최소를 판단할 때의 기준입니다. 자, 이때는 현재 요 모양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따로 P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구간에 따라 P가 어떤 구간을 가지는지를 대칭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P에 관한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의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보면 여기 X는 2가 되네요. 자, 근데 X의 구간이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를 보면 가장 낮을 때는 X가 2일 때, 가장 높을 때는 X가 0일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최대값이 0일 때죠. X가 3이 최대가 되고요. 최소는 2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옆에다가 치환된 문자에 관한 구간을 한번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이 문제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게 최대 최소가 되냐면 y 값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럼 새로운 2차 함수가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똑같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b를 때려보면 대칭축이 2가 될 거고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을 때 최소는 F2가 되고요. F2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최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8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인 구간이 탄생할 때는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 2차식 부분을 치환하고요. 치환된 문자의 구간을 구해서 2차 함수로 바꿔준다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봤고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대칭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자, 먼저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대칭축이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3이 되겠네요. 자, 구간은 1부터 4니까 1은 이 정도. 자, 구간은 1부터 4니까 1이 더 멀죠? 1은 이 정도 있고 4는 이 정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의 최대는 F1이 되죠.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겁니다. 최소는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완전 제곱을 거치지 않고도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위로 블록이고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면 4가 되겠네요. 자, 구간은 2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죠. 2부터 3까지. 자, 그래프상으로 봐도 최대는
F3이 됩니다. 자,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10 하고 답은 1이 되겠네요. 1. 최소는 F2가 되고요. 자, 2를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대칭 축의 위치에 따라 최대 최소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구간이 0부터 3까지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구간이 나와 있고 대칭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으로, 자, 이번엔 대칭축이 2죠.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0이 3보다는 더 먼 위치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 12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는 F0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2가 되고요.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최소값은 F2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A-4, 그래서 A가 12이기 때문에 답은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요. 이번엔 최소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최대값이 있고 이번엔 최소값이 있네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보면 대칭축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최대는 F2가 되고요. 최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최소는 F-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A-8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6이 되겠죠. 자, A에 6을 적용하면 바로 최대가 나오겠네요. 그죠? A 플러스 16. 답은 최대값은 22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똑같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최대값이 2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게 대칭축이 미지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대칭축이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최대값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구간을 직접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1이 왼쪽에 있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말은 곧 대칭축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자, 최대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는 1을 집어넣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F1은 얼마죠?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최대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A는 3이 되겠죠. 3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자, 마찬가지 대칭축은 바뀌지 않고 최대만 이야기하니까 자, 이번엔 구간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A가 끼어 있을 때 하나가 더 있겠죠. 경우의 수가. 자, 이때는 최대가 A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FA는 A를 넣어볼까요? FA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최대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우리가 이 구간 속에 존재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만 해당하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자, 요번에는 맨 마지막의 경우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칸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떨 때냐면 하나의 구간이 남아 있는데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을 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 구간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될 겁니다. 자, 이때는 최대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자, f-1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가 되고 요게 2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때 a 값을 구해보면 뭐가 되죠? 넘어가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아,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 구간 속에 마찬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구했을 때 1일 때 a-1이 2, a도 3이 답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면 a 값은 3도 되고 맞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3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대칭축이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18번 문제. 이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네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이죠. 위로 볼록에 자, 그래프에서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대칭축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구간은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1, 2는 왼쪽에 있을 거고요.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최대는 2를 집어넣었을 때겠죠. 자, 2를 집어넣어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a 이렇게 돼서 8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최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자, 최소는 2를 집어넣었을 때죠. 자,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식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연립하면 a, b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 지금 틀린 데가 있는지 볼게요. 2를 집어넣었을 때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되네요. 최대, 최소.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위를 빼보면 3a는 위에서 밑에를 뺄까요? 그럼 a는 1이 되겠죠. 그럼 a에 1을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되죠? 11인가요? b는 11이 되겠네요. a가 1일 때 b 11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12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전부 다 구간이 달라지는 건데요. 새로운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번 문제. 자, 2x-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x-1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a의 구간을 구해 봅니다. 2x는 8부터 2까지고 2x-1은 7부터 1까지가 되겠네요. 이게 향후 a의 구간이 되고요. 자, 주어진 식은 이렇게 해서 a의 구간을 이제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완전히 꼭지점 구할 필요가 없죠. 자, 대칭축. 대칭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해보면 2가 되겠죠. 자, 구간은 1부터 7까지죠. 1부터 7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는 F7이 최대네요. 그러면 21, 24가 될 거고요. 최소는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가 되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치환하는 문자에 대한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자, 요 A는 새로운 2차 함수로 봤을 때 대칭축이 1이 되네요. 구간은 0부터 3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구간은 새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A의 최대 치수를 찾는데 A 입장에서 최대는 3을 집어넣었을 때겠죠. A 입장에서 최소는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A의 구간이 되고요. 주어진 식을 A에 관해서 계산해 보면 옆에 A의 최대 최소의 구간이 따라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된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가 되죠. 자, 구간은 2부터 6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최대는 F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는 F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6을 계산하면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5 그러면 12에다가 17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최소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를 논할 때 이제 조건이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유형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문제를 먼저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실수 조건에서의 최대 최소 유형. 자, 먼저 20번 문제 볼게요. 자, 실수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나와 있고 우리가 마지막 구할 어떤 거의 최대 최소인가? 이거의 최대 최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 조건이 왜 실수 조건이 쓰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자,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성질이 있습니다.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자 x, y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y제곱 대신에 x의 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x, y 두 가지 문자가 한 개의 문자로 바뀔 수 있겠죠. 자, y제곱 대신에 4-x제곱을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x의 구간이 존재해야 최대 최소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실수 조건의 특징은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의 구간이 존재하겠죠. 저 부등식을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새로운 x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똑같겠죠. 마찬가지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은 1이 되겠죠.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은 1일 때, x가 1일 때, 맞죠?
최대는 F1일 때를 해주면 5가 될 거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수 조건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P가 저 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저거는 XY의 관계식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 미지수를 줄여줍니다. 자, 그럼 줄이기 위해서 요 식을 y에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는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죠. 자, 그러면 완전제곱 만들어줘도 되고 대칭축 사용해도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 바로 완전제곱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3. 그럼 아래로 볼록의 꼭지점, 요 값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실수 조건 두 번째. xy가 실수이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x제곱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하나를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실수의 가장 중요한 조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여기서 바로 새로운 x의 구간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y제곱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식은 새로운 2차식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꼭 필요한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 꼭 필요한 x의 구간은 이 y의 부등식에서 찾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은 이거와 같고 이 2차 부등식의 근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x의 새로운 구간이 되는 거죠. 꼭 실수 조건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 조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핵심이죠. 이제 남은 문제는 되게 쉬워지죠.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2가 됩니다. 구간은 0부터 2까지고요. 그러면 최대는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죠. 최소는 0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x의 실수 조건으로 제한 구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예제 22번. 자, 그러면 실수 조건은 우리가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핵심인데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실수 조건에서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조건을 사용할 텐데 이 제곱의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보니까 완전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먼저 x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x의 부분을 2로 묶어보면 이렇게 완전 제곱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제곱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완전 제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완전 제곱 두 개로 설명이 되고 끝에 5가 남겠죠. 여기서 이제 실수의 성질을 생각을 합니다. 자, 실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0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전체의 식이 요 부분이 0이 되고 요 부분이 0이 됐을 때가 가장 작다고 할 수 있고요. 0, 0일 때 최소값은 5가 될 겁니다. 이때 x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그 부분이죠. x는 1, y는 마이너스 3일 때라고 할 겁니다. 일 때 최소값은 5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x가 1,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은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죠? 자, 두 번째, 이번엔 최대값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것도 완전 제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x 부분을 보면은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y 부분을 보면은 플러스 36, 마이너스 36을 하면 이렇게 되고 끝에 숫자가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수이지만 완전 제곱 모양이 갖춰지죠. 그리고 맨 끝에 계산하면 18이 남고 플러스 20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곱하고 제곱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겠죠. 하지만 20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20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x는 1, y는 6일 때 최대값은 2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x, y 값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실수의 성질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 자, 한 문자의 정리에서 2차식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아까 해봤죠? 그리고 완전 제곱꼴을 이용할 때는 제곱 플러스 제곱꼴로 설명을 하고요. 이 두 개가 플러스일 때는 제곱 플러스 제곱꼴이 이 부분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이 있겠죠. 이 두 개 다 플러스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를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수일 때는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우리는 최대값을 논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실수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봤는데 아까 제곱으로 진행했던 문제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먼저.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제곱으로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가 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수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는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2차 방정식 입장에서 판별식으로 우리가 실수 조건의 최대 최소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실수란 조건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냥 관점만 하나 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 보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를 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값을 k라고 한번 해볼게요. 맞죠? 자, k라고 하고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방정식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는 k이기 때문에 넘기면 이렇게 새로운 방정식이 될 거예요. 자, 이걸 파악하는 이제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근이 되죠, 근. 근이 되는데 실수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 중에서도 무슨 근이 되냐면 실근이 되는 거예요. 아, x는 근 중에서도 무슨 근이냐? 실근이 되는구나.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근이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되고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판별식을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2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k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맞죠? 실근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식을 y에 관해서 정리해 볼게요. 2로 나눠서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8이니까 플러스 28이면 14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가 돼요. 요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 자, 그러면 k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k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크거나 같다. 완전적으로 거쳐주면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맞죠?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k의 최소값을 보는 관점, 지금 요거는 새롭게 실수 조건의 판별식을 사용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찰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항상 5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 플러스 5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요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이 결론은 원래 있던 답과 같은 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